안녕하십니까.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관장 김영미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따뜻하고 밝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2020년 1월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하였던 사업 설명회를 올해에는 온라인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개관 20주년 모아축제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어 왠지 모를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2021년 10주년을 맞이하여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신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준비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코로나 이후 거리두기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온라인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작업을 2020년에 시작하였으며 2021년에는 그 노력의 결과를 사업 설명회를 통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깊은 애정을 가지고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바라봐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 전 직원들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2021년 온라인 사업 설명회 희망을 향한 발걸음 진행을 맡은 곽지혜입니다. 먼저 사업 설명회 전체적인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비스 욕구 만족도 조사 결과와 2021년 사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21년 사업 안내 그리고 달라지는 복지정책 및 복지관 소식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020년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비스 욕구 및 만족도 조사는 9월 한 달간 진행되었으며 이전 설문조사와 달리 비대면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지난 2월 개관 이래 처음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첫 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휴관에 들어가면서도 곧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코로나19 상황은 점차 심각해졌고 장기화되었으며 휴관 기간이 연장되는 난관에도 부딪히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불가피한 어려움 속에서 복지관은 안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이에 유튜브나 줌, 페이스톡 등 나름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통한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2020년 세계적인 팬데믹을 겪으면서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하여 원활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함을 느꼈고 이에 그동안 복지관에서 진행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더불어 어떻게 하면 보다 효과적인 비대면 서비스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용자의 욕구를 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조사 기간 직전이었던 2020년 8월 기준 복지관 전체 이용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원 476명이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장애 유형으로는 지체 뇌병변 장애와 발달 장애 이용자가, 연령대로는 중장년층의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이용자의 연령대 비율에 맞추어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응답자 현황입니다. 전체 이용자 연령대 비율에 따라 설문 대상을 선정하였으므로 연령대 비율은 전체 이용자 현황과 거의 유사합니다. 장애 유형 비율 역시 지체 뇌병변과 발달 장애 유형의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연령대별로 장애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학령기 청년층은 발달 장애 이용자가 대부분이었으며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지체 뇌병변 장애 유형의 이용자가 많이 차지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예상외로 없다라는 응답이 69%로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가족 중 한 명 이상이 안정적 수입이 있거나 또 수급관자이기 때문에 코로나19와는 연관없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47명의 자세한 답변으로는 외부 활동의 제한으로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비 지출의 증가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코로나로 인한 신체적 정서적 어려움 유무를 알아보는 문항에서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7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바깥 활동의 제한으로 우울감이 높아졌다는 정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결과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조사 결과 경제적인 면보다는 신체적 정서적인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소 복지관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치료와 평생교육, 문화여가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이용이 중단되며 나타난 결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코로나와 관련한 서비스 지원 경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는 이따의 응답이 78%로 나타났으며, 지원받은 내용은 지원금, 생필품, 위생용품 등의 생활 지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될 경우 희망하는 서비스로는 생활지원과 여가활동 지원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지원 서비스를 더욱 희망하시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설문 문항 외의 기타 의견으로는 신체활동 및 야외활동 지원, 운동기구 대여, 의료비 지원, 개별 프로그램 운영 유지 등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장애 유형별 희망하는 서비스를 교차 분석한 결과 지체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의 60%가량은 생활 지원을,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인의 40%가량은 여가활동을 더욱 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곧 비대면 서비스 개발 시 장애 유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과로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대면 서비스 이용 경험 유무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용자의 38%가 이용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가정 내에서 유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외부로 이동하지 않아 편리하였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어려웠던 사항으로는 PC, 휴대폰 등 기기 사용이 어려웠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또 갑자기 온라인 교육 활동이 많아져서 부담스러웠다는 답변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은 개별적인 기기 사용 교육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또 일방적인 온라인 교육보다는 다양한 교육 자료와 도구가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개선사항 의견으로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복지관에서 비대면 서비스 진행 시 참여하실 의향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에는 응답자의 45%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비대면 서비스 전달 방식으로는 서로 영상으로 소통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으나, 1:1 개별 통화 방식, 영상 채팅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응답과 크게 차이가 없이 결과가 나왔으므로 특정한 방식을 선호하기보다는 개별적이고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접근을 더욱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관에서 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이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4%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이유에 대해 기기 사용이 어려워 엄두를 내지 못함, 언어 손사용 등 신체적 어려움, 가정 내 온라인 환경의 어려움 등의 다양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 복지관에서 추후 기기 사용 교육 진행 시에는 이해하기 쉬운 1:1 맞춤형 방식의 교육을 구성해야 하며, 또한 이용자들이 가정 내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서비스 욕구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2021년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이용자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면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를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보다 원활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욕구 만족도 조사 결과였습니다.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업무와 티저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사업 안내 중 프로그램 광고 영상이 중간중간 나올 예정이오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복지관에서 진행될 사업에 대해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미취학 및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순으로 생애주기별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후 개별 치료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를 안내드리며 끝으로 20년 7월에 개소한 춘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지관 홈페이지와 밴드에서 다운받으신 프로그램 안내지를 참조하시면 더욱 원활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니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2021년 복지관의 전체적인 사업 방향입니다. 2021년 복지관에서는 이용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강화하여 이용자들이 다양한 상황 변화에 맞추어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기관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복지관 내 비대면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직원들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워크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복지관 유튜브 채널과 밴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홍보로 인식 개선을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춘천시의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사회통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생애주기별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이용 프로그램 중 기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기능 강화 지원 사업은 그룹 치료 프로그램으로 장애 아동들의 올바른 언어 표현과 대인관계 형성 기술 습득을 돕고 있습니다. 알콩달콩, 친구야 반가워, 언어 톡톡, 친구야 놀자, 사고력 쑥쑥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각 그룹 치료 프로그램별 이용 인원은 2명에서 3명으로 그룹 활동이 불가할 시에는 인원을 나누어 개별로 진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장애 아동에게 다양한 예체능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성을 높이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인 푸른 날에, 무용 활동인 힐링 무브, 난타 활동인 덩덕콩 수월래, 수영 활동인 아리벗이 있습니다. 아리벗 수영교실은 그룹 치료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2020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코로나 상황에 따라 수영 외의 신체 활동으로 대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의 이용 인원은 6명에서 10명 내외이며 기타 사항은 프로그램 안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 강화 지원 사업인 사고력 쑥쑥은 심리 및 인지 통합 활동으로 중학생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직업 지원 사업으로는 인식 개선 강사 육성 프로그램인 크레센도가 있으며 발달장애 청소년이 악기와 함께 전문적인 직업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평생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다양한 교육 활동으로 자기 표현 능력과 사회성을 향상하며 장애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신체 활동으로 푸른 나래와 몸짱 교실이 있으며 미디어 활동으로 삼담소, 수영 활동 아리벗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인 몸짱 교실과 아리벗은 2020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 대체 활동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에는 비대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옴무아가 새롭게 개설되었습니다. 옴무아는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비대면 서비스로 놀이미술교육, 신체활동, 생활교육, 홈쿠킹 등의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청소년과 29세 이하 청년들이 참여 가능합니다. 성인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 강화 지원 사업으로는 그룹 보치아인 도전 세상과 소통하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업 지원 사업으로는 크레센도 외에 성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연계를 통해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지원 사업은 다양한 교육과 문화여가 활동으로 성인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글여행, 모아대학, 맘스케치, 우리도, 탁구교실, 아리벗, 켈리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예정입니다. 켈리교실 프로그램은 이용자와 함께 가족도 참여 가능합니다. 역량 강화 권익 옹호 사업은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활동으로 장애인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권익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여가활동 지원으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봄봄 페스티벌과 모아댄스 페스티벌이 있으며 역량 강화 및 권익 옹호 활동으로는 성인 장애인의 자조 모임인 보자기 모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권익 증진 활동인 무장애 지도 제작 모임, 권익 옹호 활동, 이용자 인권 교육 등이 있습니다. 봄봄 페스티벌과 모아댄스 페스티벌 역시 이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안내를 마쳤으며 이어서 개별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사회성 향상을 위한 그룹 활동뿐만 아니라 1:1 맞춤 개별 치료 활동으로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언어, 심리, 인지활동과 물리치료인 아동운동 발달과 성인재활운동, 작업치료인 작업활동과 감각통학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별 서비스는 모든 연령의 장애인이 신청 가능하며 복지관 또는 의료기관의 평가와 자립지원 계획회의 이후의 결과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는 본관에서는 음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활동보조 서비스와 방문 목욕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부터는 65세 이후 노인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월 60시간 이상 급여가 감소한 400여 명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2021년 진행되는 사업들에 대해 안내드렸고요. 프로그램 광고 한 편 보시고 이어서 춘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사업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소 2기 모집합니다. 상담소 2기 모집합니다. 상담소 2기 모집합니다. 상담소 2기 모집합니다. 지금부터는 2020년 7월에 개소한 춘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족 코칭 사업입니다. 가족 코칭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전문가가 함께 회의를 통해 맞춤형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치료 및 교육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가족 성장 코칭, 청소년과 청년 장애인의 진로 계획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미래 준비 코칭, 성인 중도 장애인의 재활 서비스 계획 수립을 돕는 인생 설계 코칭, 가족의 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 관계 코칭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구성 코칭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가족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가족 역량 강화 사업은 보호자 교육과 간담회,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며 비장애 형제자매 프로그램,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 장애 당사자와 가족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가족의 역할이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긴급 돌봄 기관 연계와 다양한 문화체험 및 여가 활동을 실시하여 장애인 가족의 쉼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긴급 돌봄이 가능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만의 특별한 여행, 가족 글램핑,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 증진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집콕꾸러미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과 기념일을 축하하는 스페셜데이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 예정입니다. 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상세 내용은 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춘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네이버 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춘천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사업 안내였습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광고 한 편 보시고 2021년 달라지는 복지정책과 복지관 소식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센도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단원들이 각자의 악기 소리를 하나의 음악으로 연주하며 세상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십니까? 악기를 연주하십니까? 나의 교육 딱 좋아. 지역 교육 딱 좋아. 시 개성 교육 딱 좋아. 악기 연주 공연이요. 인생 개성을 버티는 클래식도. 새로운 크레센도 단원에 도전하세요. 2021년 달라지는 복지 정책입니다. 먼저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오던 장애인 연금이 2021년에는 최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2021년 4월부터는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위해 출퇴근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 5만 원 한도의 교통바우처로 지급되며 버스, 택시, 자가 주유비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에게도 추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춘천시가 처음으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를 20년 12월부터 운영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병원 진료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하지만 올해 5월부터는 이용 목적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2021년 수급자 가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등 복지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복지 정책을 알고 싶으시다면 춘천시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식입니다. 2021년 복지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스마트 복지관으로 발돋움합니다. 온라인 TV 채널을 개설하고 원활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이용료 납부 규정이 서비스 회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 종식 발표가 있기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외에 기존의 가족지원팀이 2021년부터는 발달지원팀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후 프로그램 신청은 1월 13일부터 일주일간 방문, 메일, 팩스, 전화 등으로 접수하실 수 있으며 신청서 양식은 복지관 홈페이지와 밴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1년 춘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온라인 사업 설명회 희망을 향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